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이제 추석이 코앞인데요. 우리가 뭐 소위 추석이나 설날을 세고 나면 명절 후에는 이혼 사건이 접수가 급증한다. 변호사 사무실이 붐빈다. 뭐 저도 이혼 사건을 각자 꽤 많이 해봤는데 이미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자체는 결정하신 온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재산 분할, 양육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하는데 특히 재산 분할 문제가 가장 이혼하고 나서는 중요한 부분 중이죠. 그렇죠. 큰 부분 중에 하나죠. 양육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 미성년 자녀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양육 조사를 하죠. 근데 그리고 이제 누가 더 키우겠다는 의지가 확고한가를 양육조사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잘 기를 수 있고 더 키울 수 있냐, 양육할 수 있냐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육을 담당하는 양육권자가 있고 비양육권자가 있는데 비양육권자는 이제 양육비 줘야죠. 근데 그건 이제 양육비 산정표라고 해서 그 소득에 따라서 가정법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혼 소송을 꽤 해본 변호사들,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이라면 기계처럼 딱딱딱 넣고 요겁니다 라고 뽑아낼 수가 있는데 오늘의 가장 설명드리고 싶은 하이라이트는 사실 재산 분할이에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 양쪽 각자 일단 부부 별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본인 재산이에요. 근데 이혼할 때 되면 그 각자의 별산제 재산을 합칩니다. 일단 여기 순 자산도 합치고 빚도 합쳐요. 그래서 김변이랑 나랑 부부인데 내 이름으로 아파트 한 5억 돼 있고 그거 호변이 가지고 온 거예요. 결혼할 때. 부담권은 3억 잡혀 있으면 뭐 재산이 5억이고 그 빚이 3억이고 순자산 2억이잖아요. 이제 한 현금 2억 있고 신용대출 한 1억 있어요. 1억이잖아요. 합칩니다. 다. 여기 순자산 2억, 여기 순자산 3억, 빚도 합치고 그래서 나누는 개념이에요. 반반씩.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은 그러면 원래부터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갖고 와서 합친 건데 왜 이거를 합치냐?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인데 왜 나중에 꼭 합치냐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 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재산을 형성하거나 또는 유지하는데 조금의 기여라도 있었다면 그거는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법원의 태도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5년 이상 됐거나 또는 자녀라도 있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그 각자의 특유 재산 같은 경우는 합쳐져 가지고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이제 파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려면 뭐 결혼한 지 1, 2년밖에 안 됐거나 아기가 없거나 자녀가 없거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여도 말 그대로 기여를 할 만큼 가져가는 비율이죠. 난 60% 갖고 싶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넌 40% 갖고 나 70%, 너 30%. 현실 실무에서는 6대4 내지 4대6이 거기 바운더리 맥스라고 보고 우리가 결혼을 할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듯이 이혼을 할 가능성도 언제나 열려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0여 년 이상 같이 살고 자녀분 많다고 하면은 사실 5대5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어느 한쪽이 너무나 유책성이 크다거나 보통은 유책성이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유책성이 너무 크다거나 어느 한쪽한테 감안해야 될 사정이 있을 때 이럴 때 결국에는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재산을 분할해 준다. 뭐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 뭐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더 하려고 그랬어? 마무리를. 많이 너무 길죠, 지금.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제. 마무리는 할 건데 잠깐만. 마무리 그거 아니,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재밌는 짧게 치려고 그랬는데 기억. 나도 짧게 치려면 먼저 쳐 그러면. 짧게. 나 기억났다. 먼저 해. 먼저 해. 기억나서? 아니,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네가 아니. 내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 일단 해봐. 하고 재밌으면 살리면 되지. 뭘. 이혼 소송하면서 재밌는 뭐 썰이나 하나씩 풀고 갈까요? 근데 아까운데 그거는? 아까워요? 오늘 한 콘텐츠를 다 하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앞에 감독님들 표정 어두워지잖아. 점점 길어지니까 편집점 또 늘어진다 또 늘어진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하나 콘텐츠 찍으면서 한 가지 건진 소득이라고 하면 혹시라도 저희 김 변호사가 그것이 다툼이든 계약의 종료든 해서 우리가 찢어지게 된다면 90%의 소유권은 나한테 준다. 6대4라 그랬는데? 아니 90%까지 준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현주 카메라 돌려서 지금 카메라 돌려서 확인해봐요. 나중에 잠깐만 VAR 이거 나 지금 우리가 갑자기 계약 끝났어. 네 건이 내 건이 싸우면 서로 내 기여도가 높고 내가 말을 더 많이 했던 콘텐츠가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네가 말을 안 했던 거는 너가 말을 안 하니까 잘 나오는 거다. 넌 영향력이 미미하다.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가지 않겠어? 아니야. 네가 말을 많이 하니까 호변이 말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만약 우리가 찢어질 일은 없어요. 찢어진다면 호변한테 제가 6을 드리겠습니다. 호변한테 제가 6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채널의 현실을 가정하고 하면 나도 그럴 수 있어. 나 7까지 양보할 수 있어. 나는 근데 수 있다. 나는 굳어줄 수 있다. 이혼을 결심하셨으면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각자의 길을 가시고 소송 과정에서 해야 될 권리와 의무는 각각 다 권리 누리시고 의무는 이행하시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시고 이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오늘 주로 주제를 다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조금 불편하게 들으실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혼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뭐 조장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행복이 가장 먼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선택을 내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니 뭐 이혼은 뭐 어떠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응원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존중하는 관계가 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대4예요. 9대1이야 9대1 9대1 말은 네가 구를 하지.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 and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yfar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